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인공지능 기술력은 조금 뒤처져 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인 ICT 인프라 등을 활용하면 충분히 잠재력이 있다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 조건으로 합의된 수출 규제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일본 측이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협의에 소극적인 자세를 드러내 사안이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한울 3호기에 대해 재가동을 의미하는 임계를 허용했습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 89개 항목에 대한 진단과 보수가 이뤄졌고 남은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한울 3호기의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YTN 라디오에 출연해 인공지능 분야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롭게 만들어질 직업이 많을 것이라며 국민이 인공지능과 같은 신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인공지능 분야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선 무엇보다 인재 양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을 잘 하려면 좀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많은 인력이 전문성을 키우는 게 좀 중요하고요. 인공지능으로 인해 많은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도 있지만 새롭게 생겨날 직업도 많을 것이라며 국민이 변화의 흐름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공지능 기술력이 선진국에 뒤처진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일축했습니다. ICT 인프라도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메모리 반도체도 세계 최고거든요. 그것이 다 AI랑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하면 우리나라도 인공지능에서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많이 있고 원활한 정책 수행을 위해 다른 부처와의 소통에 무엇보다 힘쓰고 있다는 최 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수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국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신기술 육성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 조건으로 합의된 수출 규제 논의가 조만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시작도 하기 전에 일본 측이 조건을 달고 나오고 있어서 앞으로 험난한 가시밭길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극적인 지소미아 조건부 종료 연기 이후 한일 정상회담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습니다. 다음 달 하순 중국에서 열리는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1년 3개월 만에 개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소미아와 연계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문제가 정상회담에서도 주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를 밀도 있게 조율하는 한일 국장급 대화는 그 전에 열리게 됩니다. 일본 언론은 다음 달 초 한국에서 먼저 과장급 협의가 열리고 이후 일본에서 국장급 대화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아직 조율 중인 가운데 일본 정부는 대화 재개만 합의했을 뿐 그 이외에는 합의된 게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今後関係当局間で日程調整が行われ対話がなされていくものと承知していますが、現時点において詳細が決まったという報告は受けておりません。 당국 간 대화가 시작돼도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기까지는 만만치 않은 가시밭길이 남아 있습니다. 담당 강요인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한일 당국 간 대화가 이루어지면 서로 수출 관리 체제에 대해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철회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하려는 자세라기보다는 일단 관련 제도부터 따져보겠다며 한 발 뺀 모양새입니다. 이런 자세는 경제산업성이 여당과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대로 표출됐습니다. 경제산업성 측은 한국과의 신뢰 훼손과 재래식 무기 관련 한국 제도, 관리 인원 등 3가지 문제가 있다며
이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지 않으면 수출 규제 철회는 없다고 못 박은 겁니다.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를 하나하나 거론하며 문제 삼겠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일본 정부는 특히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으로 수출 규제 조치를 단행한 만큼 이 문제까지 연계해 다룰 가능성이 커서 사안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우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축인 수출이 좀처럼 회복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수출 물량과 금액이 동반 감소하는 가운데 무역 이익을 가늠할 수 있는 교역 조건도 금융위기 이후 최장기간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달 들어 중순까지 수출은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0% 가까이 감소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우리 수출은 1년째 부진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수출 위축은 수출 금액뿐만 아니라 물량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지난달 수출 물량 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 감소하며 6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고 수출 금액 지수도 15.5%나 떨어지며 11개월째 마이너스 행진입니다. 특히 중국의 생산량 확대로 액정 표시 장치인 LCD 수출이 줄면서 컴퓨터와 전자, 광학기기 수출 물량 감소세가 이어졌고 석탄과 석유 제품도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주력 수출품인 디램 등 직접 회로의 경우 수출 물량은 늘었지만 단가 하락으로 수출 금액이 30%나 쪼그라들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 등과 같은 대외 상황이 지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한 우리나라의 주력 수출국인 중국으로 대중국 수출이 감소하고 또 주력 수출 상품인 반도체 부분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여서 또 수출 대금으로 얼마나 수입할 수 있는지 무역 이익을 가늠하는 교역 조건 지수도 3.4% 떨어져 금융위기 이후 가장 긴 23개월째 내림세입니다. 내년 우리나라 수출은 올해가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상승 전환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큰 회복세를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삼성전자의 고성능 낸드 플래시가 반도체 업계 최초로 제조 과정 전체에 걸쳐 친환경 국제 기준을 통과했습니다. 영국의 비영리 기관 카본 트러스트는 삼성전자의 친환경 제조 인증인 탄소 발자국과 물 발자국 인증을 수여했습니다. 카본 트러스트는 제조 단계에서 사용되는 물과 탄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해 인증을 수여하며 반도체 제품의 친환경 제조 성과를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한 한울 3호기에 대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사실상 재가동을 의미하는 임계를 허용했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모두 89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수행한 결과 한울 3호기의 원자로 임계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경납 건물 내부 철판 가운데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것으로 나타난 291곳에 대한 진단과 보수가 이뤄졌으며 직접 눈으로 확인된 이물질도 모두 제거됐습니다. 임계란 원자로 핵분열 연쇄 반응에서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하는 중성자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데 임계를 허용하면 출력 상승 시험 등 남은 검사 10건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원안위는 남은 검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한울 3호기의 안정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가수 구하라 씨의 연결식이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악성 댓글과 무분별한 아이돌 양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구하라 씨 죽음이 우리에게 남긴 과제를 김선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배우 최진실부터 가수 윤희,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설리와 구하라까지 이들은 모두 악성 댓글과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일부 언론이나 포털의 경우 기사 조회수로 수익을 내는 구조에서 자극적인 제목으로 악성 댓글을 유도한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너무 기사를 많이 쏟아내거나 너무 무차별적으로 보도를 하거나 그런 건 좀 자제해야 된다. 설리 죽음을 계기로 포털 사이트 다음이 연예 기사 댓글란을 잠정 폐지하고
네이버도 감시 시스템을 강화했지만 악성 댓글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 댓글들이 더 악플로 이렇게 번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죠. 언론이나 혹은 그 포탈이 지금 현재 뉴스 소비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치지 않는 한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이버 성폭력에 대한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구하라가 사망한 이후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 기준을 재정비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순식간에 2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자의 관점, 피해자의 시각에서 불법 촬영된 영상물을 판단을 해야 하고 그러한 관점에서 유죄 무죄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너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다 보면 피해자 보호라는 그러한 면이 무시될 수 있다는 거죠. 중학생부터 혹독한 합숙 훈련 등으로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우리나라 아이돌 양성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데뷔를 하고 나서나 좀 이렇게 좀 안정망이 필요한 것 같은, 무조건 뭐 연예인이 됐다고 성공만을 보고 계속 이렇게 압박을 당하고 강박적으로 달려나가는 게 아니라 아이돌 스타의 잇따른 죽음이 언론과 사회제도, 연예산업 전반에 적지 않은 숙제를 남기고 있습니다. YTN 김선입니다. 오늘 내륙은 대체로 맑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또 강원도 산간에는 오후 늦게부터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 지나는 고기압 영향으로 동풍이 불면서 동해안은 오후부터 비가 오겠고 강원 산간은 퇴근길부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최고 30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7도, 대전 10도, 광주 11도, 부산 14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알바니아에서 1926년 이후 93년 만에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명이 숨지고 600명이 넘게 다치는 등 강진의 참상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마을 전체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어디 한 곳 성 한 대가 없습니다. 낙엽처럼 쓰러진 건물의 잔해더미 속에서 생존자를 찾아 나섭니다. 규모 6.4의 강진이 알바니아 서부를 강타해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간이 한밤중이어서 대응을 더욱 어렵게 했습니다. 여기에 여러 차례의 여진이 계속돼 초기 구조 작업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에디 라마 알바니아 총리는 피해 지역을 찾아 현장 상황을 직접 지휘했습니다. 그리스 등 이웃 국가들은 구조대를 파견했고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사회도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진앙지에서 30km 떨어진 수도 티라나에는 우리 교민 80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피해는 보고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알코올성 간 질환 진단을 받은 환자가 84%나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운대 백병원과 춘천 성심병원 공동연구팀은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성인 10,000여 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알코올성 간 질환 유병률은 20년 전인 1998년부터 2001년과 비교했을 때 84%나 증가했고 같은 기간 비알코올성 지방 간의 유병률은 16%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코올성 간 질환 환자의 경우 6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증가세를 보였으며 특히 20대가 1.6%에서 6.4%로 가장 많이 늘었습니다.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 4명이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천안시 서북구 보건소는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퇴실한 신생아가 콧물과 재채기 증상을 보이다가 지난 24일 RSV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RSV 확진 판정을 받은 신생아는 모두 4명으로 해당 산후조리원은 임시 폐쇄됐으며 퇴소가 어려운 산모와 신생아들은 조리원에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소 측은 추가 감염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RSV 의심 증상이 있는 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름 없이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어서 최근 에어프라이어가 크게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세미로 씻으면 내부 코팅이 벗겨지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실제 음식물 용량이 표시한 것의 절반도 안 되는 제품도 있었습니다. 박소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구마에 달걀, 파프리카 등을 섞어 10여 분 만에 뚝딱 구워냅니다. 15개월 된 아이를 키우는 최유리 씨는 기름진 요리를 하는 게 번거로워 최근 에어프라이어를 샀습니다. 조리도 뒷정리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냄비나 후라이팬은 설거지거리도 많이 생기고 뭔가 재료가 많이 더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근데 에어프라이기는 그냥 안에 넣으면은 그냥 완성된 그 요리로. 오븐보다 저렴하고 전자레인지와 달리 식감을 살려준다는 점에서 에어프라이어가 주목받으면서 한 온라인몰 판매는 5년 사이 44배나 급증했고, 올해 매출 비중은 전자레인지와 비교하면 2배를 뛰어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많이 팔린 제품 9개를 소비자원이 시험 분석한 결과 조리 과정은 편해도 내부 코팅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세미로 반복해서 문지르자 9개 제품 모두 1000회 미만에서 검은색 코팅이 벗겨졌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안전상에는 크게 문제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제 일부 그 코팅이 벗겨졌을 경우에는 그 어떤 눌러붙거나 이런 어떤 기능상의 실제 음식물이 들어가는 용량도 표시와 다르게 제각각이었습니다. 리빙웰만 표시한 대로였고 보토 제품은 실제 용량이 절반도 안 됐습니다. 조리에 걸리는 시간은 한 제품만 빼고 우수한 편이었고 소음은 3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에어프라이어를 작동할 때 뜨거워지는 표면은 안전 기준에서 벗어나지는 않았지만 최고 141도까지 올라가는 만큼 앞뒤로 충분한 공간을 둬야 합니다. 설거지할 때는 전원 코드를 뽑고 완전히 식은 뒤에 씻는 편이 좋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미국 최대 쇼핑 행사인 오는 29일 블랙 프라이데이에 해외 직접 구매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큰 할인폭으로 SNS 등에 광고하는 사이트는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서 사기 의심 사이트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은 해외 직구 피해 예방법을 소개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사이트에서 피해를 봤을 땐 카드사에 거래 취소 요청을 할 수 있는 차지백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고, 또 배송 중 제품이 분실되면 온라인으로 현지 경찰에 도난 신고를 하고 해외 쇼핑몰 측에도 적극적인 배상을 요구하라고 설명했습니다. 온라인 도난 신고 작성법은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에 나와 있는데 다만 미국 델라웨어와 뉴저지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구매 대행 업체는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인지 해외 사업자인지 확인하는 게 좋은데 해외 사업자라면 분쟁이 생겼을 때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해외 직구 반입 상품 건수가 올해 상반기 지난해보다 42% 증가했고 이에 따라 소비자 불만도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김장철을 앞두고 이달 중순 김치와 고춧가루, 양념, 젓갈 등을 제조하는 업체 1,700여 곳을 점검해 64곳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16곳, 원료 생산 기록 미작성 13곳, 표시 기준 위반과 자가 품질 검사 미실시 각각 9곳 등입니다. 식약처는 또 배추와 무, 고춧가루 등 농산물과 가공식품 800여 건을 수거해 잔류 농약과 세균이 있는지도 검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검사가 완료된 452건 중 2건에서 각각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과 대장균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습니다. 김장철 수입 식자재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입 통관 단계에서 실시한 고춧가루 등에 대한 정밀 검사에서는 부적합 제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스트리밍이라는 단어 자주 들어보셨죠? 이 스트리밍이란 흐른다라는 뜻으로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등을 내려받지 않고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콘텐츠 전송 방식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다양한 OTT 서비스나 음원 시장에서 이런 스트리밍을 이용한 서비스 전쟁이 한창인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생각연구소에서는 이러한 스트리밍 라이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